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이번 시간에는 우리 용승하고 침강을 배워보도록 합시다. 프린트는 32쪽입니다. 그래서 엘니뇨와 남방진동 들어가기 전에 용승하고 침강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자, 오늘의 성취 기준입니다. 대기와 해수의 상호작용 사례로서 해수의 용승과 침강 그리고 남방진동의 발생 과정과 관련 현상을 이해한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일단 해수의 용승과 침강이 뭔지, 그 다음에 남방진동이 뭔지 이렇게 알면 되겠죠? 그래서 학습 목표를 보면 대기와 해수의 상호작용으로 사례로서 용승, 침강, 남방진동을 설명하고요. 그리고 엘니뇨와 라니냐가 우리 생활에 주는 영향을 탐구하고, 그리고 실제 자료와 사례를 활용해서 해양의 변화가 우리한테 주는 기후변화를 설명하는 게 학습 목표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용승과 침강을 배울 건데, 용승과 침강을 들어가기 전에 먼저 여러분들이 표층 해수는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한번 봐야 해요. 그래서 표층 해수는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봅시다. 표층 해수는 일단 바람의 영향을 가장 먼저 받아요. 가장 잘 받기도 하고. 그래서 먼저 바람의 영향을 받아서 바람 방향대로 해수가 흐르려고 하는데, 바람 방향이 이렇게 있다 치면 해수도 똑같이 이렇게 흐르려고 하는데 흐르지 못해요. 왜냐하면 전향력이라는 걸 받거든요. 그럼 북반구에서 진행 방향에 오른쪽으로 휘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죠? 오른쪽으로 방향이 바뀌기 때문에 표층 해수는 살짝 요렇게 꺾일 겁니다. 표층 해수는 제가 파란색으로 그려볼까요? 표층 해수가 요렇게 꺾이겠죠. 그랬을 때 이 맨 위에 있는 그 표면 있죠. 완전 위에 있는 그 표면 해수는 이 바람 방향에 약 45도 정도 휘어서 움직입니다. 얘는 바람이고요. 이 파란색은 표면 해수. 진짜 맨 위에 있는 바다. 왜 45도 오른쪽으로 꺾이는가요? 그쵸, 전향력 때문에. 꺾여서 나타납니다. 그럼 맨 위에 있는 그 표면 해수가 살짝 45도 방향으로 꺾여서 나타나요. 그럼 그 표면 말고 그 바로 밑에 있는 해수 있죠. 표면의 바로 밑. 거기 있는 해수는 이 표면 해수 방향을 따라가고 싶어 하는데, 이 표면 해수가 흐르는 대로 따라가려고 하는데, 얘도 똑같이 전향력 때문에 표면 해수보다 살짝 더 오른쪽으로 꺾입니다. 요렇게. 그다음에 조금 더 밑에 있는, 얘보다 더 밑에 있는 해수는 또 전향력을 받아서 또 오른쪽으로 계속 이렇게 휘어요. 휘다가 어디까지 휘냐면 이 바람 방향의 반대편까지. 그래서 이 그림으로 한번 설명을 해보면, 자, 바람 방향이 이렇게 흐르고 있는데 맨 위에 있는 요 표면 해수는 바람 방향대로 흐르려고 하지만 바람 방향의 전향력을 받아서 표면 해수는 45도 정도 꺾여서 이동합니다. 그쵸? 그 다음에 그 표면 해수 바로 밑에 있는 해수는 또 표면 해수의 45도는 아니고 이제 오른쪽으로 조금 휘어서 나타나고, 그 밑에 있는 해수는 또 오른쪽 휘어서 어디까지 나타나냐면 바람 방향의 반대가 될 때까지, 바람 방향의 반대 흐름이 될 때까지를 우리가 표층 해수라고 해요. 바람 방향의 반대 방향까지 나올 때까지를 우리가 표층 해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표층 해수, 요 층을 우리가 마찰층이라고도 하고요. 에크만층이라고도 해요. 에크만이라는 사람이 이걸 발견했거든요. 그래서 에크만이라는 이름을 붙여줍니다.
그래서 바람 방향에서 이 표면 해수는 45도 꺾여서 이동하고 쭉쭉쭉쭉쭉쭉 내려와서 이 에크만층 끝날 때까지 여기까지 요 해수의 흐름이 있잖아요. 얘네를 쫙 해서 평균을 내봤더니 어떤 흐름이냐면 바람 방향에 90도로 꺾여진 방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표층 해수는 즉 요만큼 해수, 마찰층까지 즉 에크만층까지 요 표층 해수는 북반구에서 바람 방향의 오른쪽 90도 방향으로 나타나더라. 그래서 바람 방향의 90도죠, 이거는. 자, 표면 해수는 45도지만 표층 해수는 90도 방향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이렇게 물이 바람 때문에 수송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에크만 수송이라고도 부르고요. 그 다음에 이런 나선 모양의 흐름이 나타나잖아요. 얘를 에크만 나선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만큼의 층을 우리가 에크만 층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바람 때문에 어쨌든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바람 때문에 표층 해수가 이동하더라. 근데 어느 방향으로 이동하는지가 중요해요. 어느 방향으로 이동하느냐? 북반구에서는 바람 방향의 오른쪽. 그럼 남반구에서는 어느 쪽으로 나타날까요? 그쵸, 남반구에서는 바람 방향의 왼쪽 90도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만약에 바람이 이렇게 불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남반구에서는 왼쪽으로 90도 방향으로 나타나니까 이렇게 해수가 움직인다는 거죠. 표층 해수가. 여기가 바람, 여기가 표층 해수. 남반구. 오케이. 자, 그럼 이렇게 표층 해수가 이동하는 걸 배웠으니까 표층 해수의 이동으로 우리가 용승과 침강이 일어나거든요. 그럼 그게 도대체 어떻게 일어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용승이에요. 용승은 언제 어느 걸 말하냐면 표층 해수가 이동을 했어. 그래서 표층 해수가 없어진 거야. 그럼 거기가 비었잖아요. 그래서 그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심층에 있는 찬 해수가 올라오는 걸 우리가 용승이라고 합니다. 다시 용승이라는 거는 표층에 있는 해수가 사라졌어. 어디론가 밀려갔어. 그건 바람 때문에 어디론가 갔다는 거겠죠. 바람 때문에 표층 해수가 없어져 버려서 여길 채워야 되니까 심층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걸 우리가 용승이라고 합니다. 오케이. 이 용승에는 세 가지 용승이 있어요. 한번 1번부터 볼게요. 일단 연안 용승입니다. 연안에서 용승이 일어나요. 어떻게 일어나냐면 일단 먼저 바람이 불어야 돼요. 먼저 바람이 붑니다. 남풍이라고 돼 있네요. 그럼 이쪽이 남쪽인가 보다. 그쵸? 남풍이 불어요. 일단 바람이 불어요. 먼저 바람이 불어요. 근데 바람이 부니까 이렇게 부니까 표층 해수는 오른쪽 90도로 움직입니다. 그쵸? 그래서 표층 해수는 이렇게 오른쪽으로 90도로 움직이고 있어요. 얘가 뭐냐면 표층 해수의 흐름이죠. 어머 이게 무슨 일이람? 표층 해수의 흐름이 이렇게 나타났고 그러면 여기 있는 표층 해수들이 다 이쪽으로 연안 바깥쪽으로 그쵸? 연안보다 멀리 움직이니까 이 연안에 여기가 비어 있잖아요. 그럼 얘를 보충하려고 심층에 있는 아래에 있는 물들이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이 연안에서 뭘 느낄 수 있냐면 용승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용승이 일어나는구나. 그럼 여러분들 그냥 상식적으로만 생각해봐도 심층에 있는 차가운 물이 올라왔다고 하잖아요. 그럼 여기 사는 사람들은 좀 서늘해질까요? 혹은 더 더워질까요? 조금 더 서늘해지겠죠, 당연히.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냉수대라고 8월에 동해안 지역에서 이런 냉수대가 나타납니다. 여름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바다는 26도 이렇지만 여기 이 냉수대 나타난 지역 한 15도 정도 되죠. 그래서 동해바다에 여름에 놀러 가게 되면 굉장히 물이 차가운 거를 여러분들 몸소 느낄 수가 있어요. 이거는 바람 때문에
표층 해수가 이동해서 여기서 용승이 발생해서 그렇구나 라고 알 수 있죠. 그럼 여러분들 퀴즈. 자, 이 동해안에는 남풍이 불었을까요? 북풍이 불었을까요? 자, 여기 이 사방이가 이렇게 있죠. 남풍이 불었을까요? 북풍이 불었을까요? 북풍이 불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북풍이 만약에 이렇게 불면 북반구니까 오른쪽 90도로 꺾여야 되죠? 그러면 이쪽으로 이렇게 표층해서 이동할 거예요. 그쵸? 그러면 육지 쪽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물이 빈자리가 없게 돼요. 맞아요? 그쵸? 반면에 그러면 남풍이 불었다고 치면 남풍이 불면 오른쪽 90도로 표층 해수가 이동하기 때문에 연안 근처에서 빈자리가 생기고 이 빈자리 메꾸기에서 심층에서 용승하게 되죠. 그래서 8월 동해안, 여름철 우리나라 동해안을 따라서 남풍이 계속 불 때 이런 냉수대가 나타납니다. 자, 두 번째 용승 봅시다. 두 번째 용승은 적도 용승이에요. 적도 용승은 일단 이렇게 적도가 있어요. 그 다음에 북반구에서는 북동무역풍이 불어요. 요렇게. 그 다음에 남반구에서는 남동무역풍이 이렇게 불 겁니다. 그럼 해수가 어디로 움직이는지 한번 볼게요. 해수의 흐름은 북반구에서는 오른쪽으로 90도로 휘기 때문에 북동무역풍 때문에 요렇게 해수가 움직여요. 북반구에서는 오른쪽으로 휘기 때문에 반면에 남반구에서는 남동무역풍이 불지만 왼쪽 90도로 휘기 때문에 왼쪽 90도면 여기죠. 이런 식으로 표층 해수가 움직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는 게 물이 다 이 위쪽으로 그 다음에 이 아래쪽으로 빠져나가는구나를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여기에 물이 계속 비게 되겠죠. 물이 비어요. 여기에 물이 비니까 이 아래에서 올라오는 용승의 흐름이 나타납니다. 검정색으로 그릴게요. 용승의 흐름이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나타나게 되죠. 북동무역풍 때문에 바다 표층 해수가 이쪽으로 다 가버리고 그다음에 남동무역풍 때문에 이렇게 다 가버려서 적도가 비게 되는구나. 적도 근처에서. 그래서 여기에 빈 자리를 보충하기 위해서 심층의 찬 해수가 적도로 올라오는구나. 그래서 적도 부근에서 용승이 잘 일어납니다. 마지막 용승이에요. 저기압에 의한 용승입니다. 저기압, 태풍에 의한 용승이라고도 해요. 왜냐면 태풍이 이제 저기압성이기 때문에 봅시다. 그럼 저기압성 바람은 여러분들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는 흐름이 나타나죠. 북반구에서. 그래서 저기압성 바람이 일단 불어요. 시계 반대 방향 회전이 일어나요. 그러면 표층 해수는 바람 방향의 오른쪽 90도니까 바람 방향의 오른쪽 90도. 바람 방향의 오른쪽 90도, 바람 방향의 오른쪽 90도 이렇게 해서 이 가운데 부분에 물이 부족하게 됩니다. 물이 부족하게 돼요. 옆으로 다 표층 해수가 이동하기 때문에. 그럼 이 부족한데 어떻게? 해에서 심층에서 끌어올려 와야죠. 그래서 이때 용승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북반구에서는 저기압에 의해서 용승이 일어납니다. 그럼 남반구는요? 한번 해볼까? 남반구는 저기압일 때 시계 방향으로 회전해요. 그렇죠? 그래서 남반구에서는 시계 방향으로 저기압일 때 회전합니다. 확. 근데 표층에서는 어느 쪽으로 움직여? 왼쪽으로 움직이니까 바람의 왼쪽, 바람의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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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왼쪽. 그러면 여기서도 뭐가 일어날까? 용승이 일어나겠다를 알 수 있죠. 그러면 저기압에 의해서는 북반구든 남반구든 둘 다 용승이 일어나겠다를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용승이 일어나는 해역의 특징은 뭐냐면 이 주변 해역은요 굉장히 서늘하고 안개가 자주 발생합니다. 대기가 냉각돼가지고 그리고 대기가 안정해요. 왜냐면 이쪽에 있는 대기가 냉각돼서 콜드하거든요. 그래서 위에 있는 대기보다 굉장히 콜드해서 아래 콜드하고 위에가 핫하면은 대류가 안 일어나니까 안정하죠. 그래서 안정하고 그 안정하기 때문에 강수량도 적고 구름이 잘 발생하지 않고 그 다음에 건조지대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산소하고 영양염이 표층으로 운반돼요. 심층에 있던 애들이. 걔네가 운반되면서 이제 플랑크톤이 번식함으로 좋은 어장도 형성하고요. 세계 용승해역은 좀 알아두셔야 돼요. 프린트 32쪽 맨 밑에 있습니다. 세계 용승해역, 적도 부근 해역, 그쵸? 그다음에 북아메리카 캘리포니아 연안, 그다음에 남아메리카 페루 연안 등 대륙의 서해안에서 주로 잘 용승이 일어나더라. 왜 그런지는 여러분들 쿠르시오 해류하고 그다음 멕시코 만류를 한번 잘 캘리포니아 해류하고 쿠르시오 해류를 한번 잘 비교해 보세요. 그 어떻게 해야 연안 용승이 일어나는지 여러분도 알 수 있을 겁니다. 이거 제가 이제 캘리포니아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제가 찍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같은 날인데 이렇게 맑았다가 갑자기 냉각되면서 안개가 자주 발생하기도 하고요. 이때가 언제냐면 8월 20일 정도 되거든요. 8월 20일인데 여기 여러분들 이렇게 자세히 보면은 이렇게 긴 바지를 입고 있어요. 그렇죠? 8월 20일인데도 굉장히 서늘하다는 거죠. 저도 이때 맨투맨에 긴 바지 입고 있었던 기억이 있어요. 당연히 이렇게 이런 사람도 있지만요. 아무튼 네, 그러면 프린트는 31쪽으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자, 이제 침강이에요. 침강은 표층 해수가 모일 때 모여든 표층의 따뜻한 해수가 아래로 내려가는 현상입니다. 얘는 표층에 바람 때문에 너무 물이 많이 모인 거야. 그래서 얘가 아래로 내려가는 걸 우리가 침강이라고 해요. 용승하고는 완전 반대죠. 침강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연안침강이라는 건데 연안침강은 어떻게 생겨나는 거냐면 자, 여기선 북풍이 부네요. 그렇죠? 북풍 바람이 불어요. 바람이 불면 표층 해수가 움직이는데 표층 해수가 오른쪽 90도로 움직여요. 북반구니까 오른쪽 90도 이렇게네요. 그렇죠? 연안 쪽으로 가네요. 연안 쪽으로 가요. 연안 쪽으로 가면서 여기에 그럼 물이 쌓여요. 그쵸? 그럼 이 물이 어떻게 너무 많으니까 아래로 내려가요. 얘를 우리가 침강이라고 합니다. 네, 이 그림은 이거는 아니에요. 복붙하다가 여기까지 따라왔네. 이건 용승일 때 그거죠? 오케이. 그 다음에 고기압에 의한 침강입니다. 고기압은요 시계 방향 회전을 가지죠. 북반구에서. 그래서 고기압성 바람이어서 시계 방향의 회전을 갖습니다. 근데 북반구니까 물이 어디로 움직여요? 오른쪽 90도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오른쪽 바람 방향 오른쪽 90도, 바람 방향의 오른쪽 90도 이런 식으로 움직이죠. 그래서 물이 이 가운데 모이게 되고 가운데 모였으니까 물이 이 안으로 쑥 들어가게 됩니다. 얘가 침강이죠. 그래서 물이 모여요. 여기 되게 뭐가 많아요. 그래서 얘가 내려가는 걸 우리가 침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침강이 나타나게 되면요. 표층에 있는 용존산소들이 심층으로 이동해서 산소를 공급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따뜻한 표층 해수가 이렇게 모이기 때문에 해수면의 온도도 높아집니다. 해수면의 온도는 높아지고요. 그 다음에 수온 약층이 나타나는 깊이가 깊어지더라. 왜냐면 여기서 침강을 하기 때문에 표층에 이제 대부분 온도가 비슷한 표층에 있는 해수가 밑에까지 내려가다 보니까 이 수온약층이 처음에 시작하는 지점, 수온약층이 나타나는 지점이 굉장히 깊게 나타나더라 라는 거예요. 이 수온약층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등교에서 엘니뇨 라니냐 하기 전에 조금 더 복습을 하고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수고 많으셨어요.